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치를 8가지 하는 방식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자, 맛을 바꿔서 우리가 냄새나 나쁜 독한 냄새나 이런 걸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잡질, 쓰지 못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쓰는 거. 그 다음에 조제, 제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자른다든지 두터운 아주 여문 껍질을 두들겨서 옅게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수치를 해야 되는 원인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수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수치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 어려운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얘기들이지만은 약재라는 특수 분야를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칙에 의존해야 되고 방법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듣고 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내용들이지만은 실제는 한번 여기에 이론을 충분히 숙지를 해 두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돼 나갈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수치법 중에서 세정한다는 말은 아주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그죠? 씻을 세자에 맑을 정자,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세정한다 해죠. 약용식물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광물성의 협작물을 제거하고 품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채취 후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해야 한다. 물론 세척을 못할 것도 많죠. 그러니까 무조건 세척하는 것은 아니고 세척을 해야 되는 약재는 반드시 세척을 해야 한다. 세척 시 깨끗하고 차가운 물로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세척해야 한다. 약재는 성분이 이 물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또 색깔이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찬물에 짧은시 세척하는 게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건, 칡 같은 거는 뽑아서 흐르는 물에, 냇물에 일주일 정도 물에 담궈 놨다가 그것을 써야 또 약효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물에 오래 담가두면 약효 성분이 줄어들고 껍질을 벗기 위해서 약용식물을 세척할 때 소리나 기타 도구를 사용해서 문지르면 잘 벗긴다. 택사, 물에서 자라는 식물, 아까 설명할 때 강한 이뇨작용이 있다 그랬죠. 이 택사는. 이 택사나 삽죽뿌리 같은 것은 아주 잔발이 많이 나 있어요. 이것을 칼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잘라내고 써야 한다. 그리고 잔뿌리들을 잘 따듬어서 빠른 시간 안에 건조시켜야 되는데 굵은 뿌리나 줄기는 일정한 규격의 크기로 잘라야 한다. 우리가 마 같은 거는 이런 덩어리가 굵습니다. 이런 거는 요즘 건조기에 넣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말려도 관계없죠. 옛날에 순전히 햇빛에만 의존해가 말릴 때는 이게 마 같은 거는 금방 썩어버려요. 아니 빨리 안 말리면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잘라서 말린다든지 아니면 쪄서 말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건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규격의 크기로 잘라서 한다. 점액이나 녹말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양식물은 유효 성분을 분해한 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질과 성분 변화를 방지하여 물로 잘 세척한 후 전기로 쪄서 말린다. 아까 제가 말을 그런다 그랬죠. 세정은 약물을 수치, 조제 혹은 제제하기 전에 먼저 일정한 사용을 위한 약물을 취하는 작용한다. 어떤 사용하기 위한 부분을 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정 방법. 자,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도선한다. 도선한다는 것은 주로 손으로 이렇게 나쁜 쓸 수 없는 물질을 가려내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지 아니면 채로 걸러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지금 말하자면 채로 그러는 것으로 약용식물을 포함한 이물질이나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용식물을 깨끗이 하거나 가공 처리가 쉽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향이나 모략, 오령지, 유향, 모략 같은 거는 나무에서 나는 이런 어떤 수액입니다. 오령지는 박쥐 똥인데 이 박쥐가
천장에 붙어서 똥을 누워버리니까 땅 밑에 오면 흙하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물을 씻을 수도 없고 아주 그 수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목청, 흙 등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선, 채를 쳐서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 씨앗을 약을 쓸 때 그 잘 익지 않는 아주 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크고 작은 것을 우리가 나눠할 때는 채를 쳐서 가리는 방법이 있다. 이 채를 쳐서 우리가 수치하는 방법을 사선한다고 얘기한다. 풍선한다.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키나 풍차, 선풍기를 통과시켜 이물질과 약용 부위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청상자라든지 차전자, 질경이시죠. 청상자는 개 맨들하면시죠. 이런 것들은 바람을 일으켜서 먼지를 털어낸다. 물에 씻는다. 쇠표한다. 빨아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선 풍선하는 방법. 이렇게 뭐 채를 친다든지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는 떨어지지 않는 이물질이 붙었을 때 이것은 물에 빤다. 물에 씻는다. 그래서 진흙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비약용 식물의 분리 제거. 이제 아까 그런 뭐 씻든지 채를 치든지 바람을 일으켜서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비약용 부위의 분리와 제거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뿌리를 쓰는 약을 뿌리만 써야 되는데 줄기가 붙어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었더라도 금방 처음부터 우리가 딱 쓰는 부분까지 자르질 못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잘라버리면 나중에 변질될 우려가 있어. 그래서 줄기 부분을 잘라놨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줄기 부분을 다시 안 잘랐던 부분을 다시 자른다든지, 그 다음에 처음 우리가 약재를 딱 캘 때 뭐 다 잘라버리면 그 약재 안에서 진이 빠져나온다든지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충 깨끗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다시 잘라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뿌리를 쓰는 약재를 줄기가 필요 없을 때는 줄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거경, 그 다음에 거건, 줄기를 약용으로 쓰는데 뿌리가 좀 붙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뿌리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을 거경. 같은 약용식물에서 뿌리와 줄기를 함께 약으로 사용하면 이 두 가지 약성으로 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줄기를 써야 될 때는 줄기를 쓰도록 분리해주고 뿌리를 쓸 때는 뿌리를 쓰도록 분리해주는 것을 거경과 거경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거지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나 줄기, 과실이나 꽃, 잎을 사용하는 약용식물에 붙어있는 비약용으로, 약용으로 쓰지 않는 이런 줄기나 가지나 줄기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서 쓰는 방법을 거지경입니다. 그 피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이나 이런 거, 즉 과실의 껍질 또는 씨앗의 껍질에 우리가 필요 없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쓰는 약은 이런 것들, 씨앗의 껍질이나 또 과실의 껍질 이런 것을 벗겨내고 안에 씨앗만 쓰게 될 때를 그 피각이란다. 그럼 그 피각하는 약재로서는 어떤 것이냐면 수피류, 나무 껍질류로서는 육개, 계피지옥, 후박, 두충, 황백, 뿌리 및 뿌리 줄기류는 길경, 지모, 명당삼, 북사삼, 백자약 같은 약재들이 있다. 과실 종자로서는 사군자, 초가, 익진 이건 다 그 피각이죠. 비자, 성년자, 백과, 도인, 행인 등이 있다. 거모한다. 거모한다는 것은 이 모자가 털은 모자죠. 털을 제거해야 된다. 표면에 붙어 있는 잔털이 있어서 유해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잔털을 제거해야 하며 약용식물의 종류에 따라 잔털을 제거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새 거모한다. 비파엽. 아까 제가 비파를 공부할 때 비파엽 잎 뒤쪽에는 강한 침이 있어서 이거를 제거해야 한다 그랬죠. 비파엽이나 석위 등 잎의 후면에 잔털이 많은 약재는 이것을 반드시 제거하고 약재를 써야 한다.
그럼 탕 거무한다. 골세포 구척 녹용 같은 것은 표면에 황종색의 잔털이 있어서 탕초와 꺼내시킨 다음 다시 두드려서 깨끗한다. 이거를 막 끓는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두드려서 껍질을 제거하고 털을 제거하고 산다. 근데 여기 보면 녹용 같은 거는 지금 이 탕초를 하는 그런 성분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전부 유리를 가지고 털을 깎아내고 이것을 다시 정종에 우려 가지고 말랑말랑해지면 이 색두에 썰어서 녹용을 약간 다시 말려야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약첩에다가 녹용을 넣어주기 때문에 술에 젖어 있는 상태, 젖은 상태로 그대로 약첩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깨끗한 창호지에 두고 말리도록 기다립니다. 겨울 같으면 이렇게 따뜻한 구들목에 구들 있는 데 딱 놔서 말리고 그 마르는 동안에 녹용 우렸던 정종은 한 잔 마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도치레포 아시죠? 가스 이가 하는 거. 이가 싹 끄실어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워낙 많이 쓰는 시대에 와서 옛날에는 한의원 죽을 때까지 해도 녹용 한 건 못 써보고 죽는 한의사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흔하게 써요, 아주. 그리고 이 자르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종이 쪽지처럼 써도 가루 하나 없이 썰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됐죠. 그 거로한다. 우리가 여러분 마른 건삼 사면 삼뿌리에 위에 딱 그 노두가 붙은 거 있죠. 이거 안 먹죠.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떼서 버리고 먹는다. 왜? 필요 없는 부분은 떼내버린다 하는 거죠. 그 노두를 떼내버리는데 되게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게 뭐 무게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노두는 무게가 안 나갑니다. 아주 가벼워. 줄기가 말란 거거든요. 그거는 똑똑 뛰고. 인삼을 많이 쓸 때는 한 1년씩은 노두 고구마 떼서 모아는 게 이 인삼도 3통씩 넣는 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예. 노두, 즉 뿌리, 줄기, 가지나 잎의 시작부나 남은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 그 심한다. 심을 빼고 쓴다는 것은 우리가 맹문동 같은 이런 약재는 이렇게 옛날에는 화로불에 노골노골하게 녹여서 안에 딱 빼면 머리카락 같은 심이 쫙 빠집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 책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맹문동은 거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되어 있고 꼭 거심을 해야 되는 경우는 목단피 뿌리 같은 거를 쓸 때는 목단피 뿌리 안에 들어있는 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쫙 뽑아내고 껍질만 써야 되고 그런 약들이 많이 있죠. 지골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꽃이 있죠. 요거를 먹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안에 파란 삭 있죠. 눈 떼내고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목단피 있죠. 목단피, 지고피, 오가피, 백선피 이 다 심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간다. 과실을 이용한 양식음료에서 과육 부분은 약용뿌리로 사용하고 속 씨앗은 안 쓰는 경우는 우리가 과육만 취해서 약재로 쓰고 안에 있는 핵은 쓰지 말아야 되죠. 근데 또 핵만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자, 그 핵만 써야 되는 부분은 복숭아씨나 살구씨 같은 것은 다 과육은 버리고 안에 그 딱딱한 씨앗을 깨서 안에 나오는 알만 써야 되는 거죠.